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착한 척 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문제를 겪죠. 감정의 어떤 그런 어려움, 힘든 이런 이제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걸 이제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열등감을 느끼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 하면 이제 겉으로는 이제 아닌 척 하거나, 그냥 쿨한 척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죽어서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을 대놓고 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뉘죠. 근데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불행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감정도 이제 이렇게 딱 구획선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다 이렇게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자존감을 별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있는데 어떻게 자존감을 올리겠어요? 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자존감이 탁 올라가서 우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등감 자체를 우리가 잘 다루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제 나 열등감 덩어리야 이러면서 또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전문가들, 어떤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상담가 같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열등감은 뭐 자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생겨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느껴도 된다. 느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처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전문가들은. 대단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자기가 이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막 회피하고 외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잘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인생이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화가 나고 나쁜 날만 어떻게 또 있겠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도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잘 이제 이렇게 잘 케어해서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열등감을 이제 가볍게 여겨야 된대요. 가볍게. 열등감은 절대로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일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의 목표를 탁 달성하고 참 잘 됐어. 그럼 처음에 탁 성취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막 시도했는데 잘못되고 이러면 또다시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 난 발전도 없을 거야. 고마운 거지 뭐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열등감을 이제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퇴직하고 이제 그 집안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원서를 탁 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다 거절당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제가 이제 막 열등감, 그야말로 열등감에 휩싸였겠어요. 한동안 그래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아주 그 나의 어떤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프라이드를 가졌는데 내가 그렇게 경쟁력 없는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 또 무슨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뭐 책 쓰고 방송하고 뭐 난리 그때의 어떤 그런 열등감이 이제 건강하게 기폭제로 사용이 돼서 결국 어떤 이제 제2의 직업을 갖는데 대단히 추진력이 있었다. 추진 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떤 이제 유튜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그럼 이제 모든 열등감이 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 방송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그 다른 어떤 뭐 그 외국 방송들도 보고 이제 그 강연 프로그램도 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와,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럼 이제 또다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이 열등감을 어떤 그런 좋은 기폭제로 쓰기 위해서 그래, 지금 정말 대단히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정말 어떤 저들을 꼭 이기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비교해서 보면, 아, 내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구나. 그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이제 건강한 열등감인 거죠. 그러면 책 한 권 볼 거 두 권 보고, 원고 뭐 한두 번 고칠 거 뭐 서너 번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0만이 넘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구독자 10만이 넘으면. 목표가 다 달성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지인 중에 10만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구독자 수 많은 지인인데 그분이 있다가 말씀하시니, 10만, 선생님 10만만 넘으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있다. 10만이 되면 고민이 더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또 다른 목표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열등감에 우리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건강하게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로 사용한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벌어놓은 돈도 없어, 뭐 세월은 흘렀어, 회사에서는 막 후배한테 치이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나는 뭘까, 왜 이렇게 무능할까, 뭐 이런 어떤 열등감에 지금 치여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나의 열등감을 기폭제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다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열등감을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추진 연료로 떼보자. 이런 거죠. 평생 나 잘 되려고 느껴지는 감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왜곡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정말 열등한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곡된 열등감은 우리를 건강한 어떤 그런 성장 기폭제로 우리를 이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되었느냐, 객관적으로 맞는 거냐라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열등하지 않은데도 괴로우면 잘못된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어떤 그런 함정이 제일 그런 왜곡된 열등감을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점 하나를 이제 나는 다 잘하는데 그거 단점 하나를 확 확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열등감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우리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도 이제 방송했었는데,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나 너는 너무 부족해.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뇌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왜곡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게 객관적인 어떤 열등감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창 저는 이제 친구들, 이제 아이들이 지금 취업 완전히 러쉬인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 쪽이. 그래서 한방 이제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다 어디를 이제 들어가면 너무 잘 됐다 막 기뻐하다가 부모건 아이건 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지금 취업한 데보다 더 좋은 그런 회사를 들어갔다, 이러면 다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이제 왜곡된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데 갔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데 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족한가 봐,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이제 왜곡된 열등감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왜곡된 열등감, 결정적인 걸 한번 보면 외모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이제 열등감을 굉장히 느끼는 경우죠. 저 지인 중에는 항상 스카프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스카프를 너무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름에도 이렇게 스카프를 더운데 하고 이렇게 민소매 입고 또 스카프는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카프를 저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목주름 때문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주름이 자신의 컴플렉스, 자기의 어떤 외모 열등감의 어떤 근원이라서 항상 스카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남들 신경에 거슬리거나 눈에 띄는 건 아닌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목 내놓고 다니고 저분이 특별히 남들에 비해서 목줄이 많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할 수준이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그런 왜곡된 어떤 열등감은 본인을 정말 그야말로 마음을 이렇게 갉아먹는 거죠. 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혼자 그러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치아가 못생겼다고 이렇게 막
크게 활짝 웃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사실 이게 활짝 웃는 그런 미소가 훨씬 더 예쁜데 치아가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런데 차라리 뭐 입을 가리면서 웃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웃거나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안 예쁜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굉장히 스스로를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난 남들 앞에서 말을 굉장히 못해. 말 주변이 없어. 그래갖고 남들 앞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왜곡된 열등감인 것 같습니다. 열등감을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진짜 그야말로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할 거냐, 가볍게 여기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진짜 왜곡된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질 거냐라는 거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요소는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걸 이제 기폭제로 사용하는 거, 성장 기폭제로 사용하는 거고, 그 열등감을 그냥 묻어두고 남들이 안 보이게 가리기에, 스스로도 회피하고 가리기에만 급급하면 그건 이제 왜곡된 이제 열등감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다루는 세 번째. 우월감을 내려놓으래요. 우월감을. 열등감이라는 게 사실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근사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느껴지는 게 이제 열등감이라는 거죠. 우울감에 대한 어떤 그런 갈구, 우울감에 대한 집착, 이런 게 결국 상대적으로 나를 이제 열등하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누구는 그렇게 대단히 우월하고, 누구는 그렇게 대단히 열등하고 그렇겠어요? 이게 크게 놓고 보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특별히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는 정말 그렇게 막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집에 오면 나를 정말 태산처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정말 우주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월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남들에 비해서 막 이제 우월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고유의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하고 다 멋진 존재들이다. 나도 대단히 귀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 우월감을 내려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열등감에서 좀 벗어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열등감을 요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